이제 비가 그쳤네요. 그 태풍 이름이 뭐더라? 종다리? 종다리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약했나 봐요. 뭐 더위를 몰아갈 줄 알았는데 더 더위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더워도 추워도 다 자연의 일이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스케치를 하나 했어요. 우리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쓰던 그 배낭인데 그 배낭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캠프 스토리 그리는 수채화 시리즈에 하나 넣고 싶어 가지고 이 작은 팔레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품들,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걸 너무 복잡하게 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 작은 배낭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 끈들이.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좀 복잡해서 이거 오늘 안으로 이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또 우리 또 구독자 선생님들 또 의욕을 복돋을 수만 있다면야 뭐 좋죠. 일단 그 작은 팔레트를 오늘 먼저 오전 중에 그리고 제 일과가 오전까지만 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좀 신경 쓰고 오후에는 뭐 다른 일을 좀 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일이래 봐야 그림 그리는 일이죠. 화가가 뭐 그림 그리는 거죠 뭐. 이 그 팔레트를 오늘은 이렇게 좀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몇 해 전에 제가 그 이 야생화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비원 앞에서 했는데 그때 그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어요. 저기 그 지방에 사시는 시인이신데 아주 유명하시죠. 근데 그 교보문고 그 빌딩에 그 광화문 내거리 엄청 크게 그 걸개가 걸려 있더라고. 뭐 자세히 봐야 예쁘다. 뭐 야생화 뭐 나태주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작정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시집을 보니까 이분 굉장히 글을 예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앞두고 제목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전시 제목을 지었어요. 그때 그 전시 제목 이름이 뭐더라 아직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으면은 여기다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 중에서 가장 그 인상에 남았던 거는 자세히 봐야 예쁘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흔히 그 지나치기 쉬운 그런 소재라도 진짜 자세히 보면은 그릴 게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작은 팔레트를 갖다가 그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요 작은 거를 묘사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차이니스 화이트라고 해가지고 호분이죠. 호분을 거기다 칠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그 연작으로 뭐 설명드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바닥칠 할 때 모델링 페이스트하고 악교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시리즈물을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기다가 호분칠을 한 거예요. 그 팔레트에만 전체적으로 호분 화이트를 칠했는데 뭘 칠했는지는 좀 이따 사진 찍어서 여기다 띄워 드릴게요. 이렇게 칠한 다음에 세필 가지고 묘사를 하면은 또 재미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원래 이 호분칠을 해가지고 이 동양에서는 많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초상화라든가 뭐 세미라, 신사임당도 마찬가지고 신사임당은 수묵 그 담채 기법을 사용했지만은 그 조선 시대에 많은 그 이 화가들이 이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물론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예외는 아니에요. 수채화가 반드시 그
이렇게 막 그 종이 위에다가만 그리는 건 아니니까 뭐 나무라든가 뭐 이런데 특히 종교화에서는 나무에 그리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그 바닥을 약간 칠한 다음에 템페라 내지는 이 수채 물감으로 많이 그 채색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잠시만요. 좀 쉬고. 그때 그 제목이 그때 이제 카탈로그가 있어서 제가 찾아왔는데 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 나태주 시인이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허락을 물론 맡아서 했죠. 그때 제목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이게 이제 그 교보문고 그 교보 빌딩에 딱 걸개 그림 엄청난 규모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나태주 시인께 전화를 드려서 전시 제목으로 그거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생화 시리즈를 이번에 할 거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평론은 이제 뭐 안현정 박사한테 이제 받았고 해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 제목이 이제 블러썸 필드예요. 블러썸이라는 말이 이제 만개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야생화 시리즈를 해서 했는데 이게 화이트 바탕에 그 유화물감을 살살 찍어서 이렇게 그렸던 거라 사진은 잘 안 나오지만은 뭐 굉장히 동양화 비슷하죠. 동양적이죠. 근데 이제 물감은 또 유화물감을 썼단 말이에요. 이때 뭐 진짜 풀떼기 많이 그렸죠. 풀떼기도 정말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뭐 이 황촉규도 있고 왕건키도 있고 뭐 달맞이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 들어와서 토착화된 그런 것도 많고 이 붓꽃 부처꽃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나리 아제비 뭐 이런 거를 그렸는데 이 색이 화이트 바탕이니까 화이트 바탕을 좀 거칠게 붓으로 브러쉬로 확 자죽을 낸 다음에 물론 유화 물감이죠. 그런 다음에 그리는 그림들이거든요. 이거는 2007년도에 인사아트센터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자면은 20년이 넘은 그 스타일이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야생화 시리즈인데 뭐 좋아하시는 분 많았죠. 길게도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오늘 그 제가 그림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그걸 보면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말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그 작은 팔레트를 하나 계속 그리면서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캠프 스토리의 한 일환이지만은 일단 팔레트를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흔히 매일 쓰는 팔레트지만 이조차도 굉장히 자세히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쓰고 있는 물감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차이니스 그 화이트인데 이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라고 썼나? 베네치아라고 써 있네요.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그 성당이 여기 딱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베네치아 꼭 맞네요. 거기서 나온 그 화이트인데 이 화이트를 아까 그 팔레트에다 바르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 그 초상화 그릴 때 호분을 바르고 한 것처럼 약간 그 작은 가는 선을 내기 굉장히 쉽거든요. 제가 쓰는 저 화이트가 RCG 종이가 이제 황목이라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선을 내려면은 미리 깔아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이 팔레트에다가 그 아까 화이트 물감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 팔레트 부분만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거 다 완성하려면은 거의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요새 세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캠프 스토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면 한 올 한 올 또 나중에 선으로 다 묘사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이 시간에 관념이 없어요, 별로. 세워라, 내워라 그냥 계속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즐겁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아까 이제 그 초상화 시리즈 할 때, 아니 야생화 시리즈 할 때 썼던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태주 시인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뭐 그런 것조차가 그 하나의 또 그 요 이 그림을 즐기는 그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지금 그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아, 오늘 말이 왜 이렇게 또 어렵지? 너무 더워. 또 갑자기 에어컨 좀 틀고 하겠습니다. 이 아까 이 썼던 그 화이트 바탕 그게 이제 보면은 자꾸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는 일종의 호분이에요. 호분은 뭐냐면 굴 껍데기, 조개 껍데기 이런 거를 불에다가 막 태운다고. 불에다 태우면은 그게 조직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이제 그걸 절구에다 놓고 빠면은 하얀 가루가 돼요. 그게 이제 호분이라고. 내가 지난번 시간에 그 호분 보여드렸는데 또 이 영상 보시면서 호분이 또 뭘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조개 껍데기로 만든 그 물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전착제나 뭐 여러 가지 그 희석제 이런 거를 써가지고 만든 거죠. 동양에서는 주로 이제 악교 성질을 이용해갖고 악교가 이제 말하자면 뭐 악교도 성질이 많아요. 동물 털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어떤 물고기 뼈라든가 물고기 불에 뭐 이런 데서 민어 불에로도 풀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풀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밀가루 풀로 이거를 반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고 악교를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채화 물감 자체는 사실은 악교를 쓰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곰무를 쓰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그런 아라비아 곰무 계통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좀 빛이 나든가 아니면 좀 늦게 마르게 하기 위해서 뭐 글리세린을 첨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아까 화이트 바탕을 바른 거는 사실 동양 스타일의 이렇게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또 알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서양에서도 이 화이트를 먼저 바르고 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옛날 중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그 어떤 르네상스 뭐 이 모든 걸 이렇게 거쳐오면서 많이 변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 오리지널리티한 거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림의 본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동굴벽화 같은 거 그릴 때 동굴벽화가 어두우면은 동굴에 있는 암석이나 이런 데가 어두우면은 거기다 뭐 하얗게 뭐 무슨 뭐 칠을 해놓은 다음에 이 다른 선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바탕을 어떻게든지 좀 잘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작은 팔레트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리면서 제가 또 작은 컨텐츠를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물칠을 하고 이 캠프 스토리 배낭을 그릴 때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 팔레트 부분에는 화이트를 먼저 바르고 했지만 또 딴 쪽은 그렇게 할 거 아니거든요. 이 화이트를 썼던 붓을 또 이 물감통에다 자꾸 빨면은 이 물감 물이 또 탁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 팔레트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물을 갈아서 쓸 거예요. 물론 이 물통이 물 칸이 3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신경을 좀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그런 거는 고쳐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46분인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줄이려고 해요. 줄여가지고 지금 속력을 조금만 더 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이 팔레트에다가 그 아까 화이트 물감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 팔레트 부분만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거 다 완성하려면은 거의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요새 세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캠프 스토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면 한 올 한 올 또 나중에 선으로 다 묘사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이 시간에 관념이 없어요, 별로. 세워라 내워라 그냥 계속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즐겁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아까 이제 그 초상화 시리즈 할 때, 아니 야생화 시리즈 할 때 썼던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태주 시인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뭐 그런 것조차가 그 하나의 또 이 그림을 즐기는 그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지금 그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아, 오늘 말이 왜 이렇게 또 어렵지? 너무 더워. 또 갑자기 에어컨 좀 틀고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그 화이트 바탕, 그게 이제 보면은 자꾸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는 일종의 호분이에요. 호분은 뭐냐면 굴 껍데기, 조개 껍데기 이런 거를 불에다가 막 태운다고. 불에다 태우면은 그게 조직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이제 그걸 절구에다 놓고 빠면은 하얀 가루가 돼요. 그게 이제 호분이라고. 내가 지난번 시간에 그 호분 보여드렸는데 또 이 영상 보시면서 호분이 또 뭘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조개 껍데기로 만든 그 물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전착제나 뭐 여러 가지 그 희석제 이런 거를 써가지고 만든 거죠. 동양에서는 주로 이제 악교 성질을 이용해갖고 악교가 이제 말하자면 뭐 악교도 성질이 많아요. 동물 털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어떤 물고기 뼈라든가 물고기 불에 뭐 이런 데서 민어 불에로도 풀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풀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밀가루 풀로 이거를 반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고 악교를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채화 물감 자체는 사실은 악교를 쓰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곰무를 쓰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그런 아라비아 곰무 계통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빛이 나든가 아니면 좀 늦게 마르게 하기 위해서 뭐 글리세린을 첨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화이트 바탕을 바른 거는 사실 동양 스타일의 이렇게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또 알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서양에서도 이 화이트를 먼저 바르고 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옛날 중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그 어떤 르네상스 뭐 이 모든 걸 이렇게 거쳐오면서 많이 변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 오리지널리티한 거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림의 본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동굴벽화 같은 거 그릴 때 동굴벽화가 어두우면은 동굴에 있는 그 암석이나 이런 데가 어두우면은 거기다 뭐 하얗게 뭐 무슨 뭐 칠을 해 놓은 다음에 이 다른 선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바탕을 어떻게든지 좀 잘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작은 팔레트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리면서 제가 또 작은 컨텐츠를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물칠을 하고 이 캠프 스토리 배낭을 그릴 때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가지고 또 요 팔레트 부분에는 화이트를 먼저 바르고 했지만 또 딴 쪽은 그렇게 할 거 아니거든요. 이 화이트를 썼던 붓을 또 이 물감통에다 자꾸 빨면은 이 물감 그 물이 또 탁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 팔레트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제가 물을 갈아서 쓸 거예요. 물론 이 물통이 물 칸이 3칸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뭐 신경을 좀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그런 거는 고쳐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46분인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줄이려고 해요. 줄여가지고 지금 속력을 조금만 더 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